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반전형 두 번째 이중 천정형과 이중 바닥형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보니까 이중 천정형의 사례와 이중 바닥형의 사례가 같이 나와 있어요. 좀 재미있죠? 이중 천정형의 특징이라면 두 개의 고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골이 있죠. 그리고 이 직점 저점을 하향이 타는 이 순간에 우리가 이중천전형이 형성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개의 고점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거리량 추이애들이에요. 두 번째 고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거리량이 급감하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중 바닥형이에요. 두 개의 저점이 형성됐죠? 근데 이중 바닥형에서는 그 특징이 있어요. 이중 천정형과 달리 첫 번째 바닥에 비해서 두 번째 바닥은요, 상대적으로도 높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높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첫 번째 바닥은 뾰족하나 두 번째 바닥은 첫 번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형성돼야 되는 거.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저점 사이에 고점이 형성되어 있죠. 역시나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한 이 순간 이후부터 우리가 이중바닥형이 형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 두 번째 바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량이 증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두 번째 바닥 때 이와 같이 거량이 크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이때 20일 동평균선 한번 그려볼게요. 대부분 이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때 지지받았죠. 하락했다가 상향 돌파했는데 이동평균선에 저항받고 내려갔어요. 우리가 되돌림이죠. 마지막 되돌림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확인 사살 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바닥형 치고 올라가고 있죠. 상승해서 하락할 때는 이와 같은 되돌림이 나오지만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될 때는 이와 같은 쉬었다 올라가거든요. 이걸 우리가 플랫폼, 이때를 우리가 이제 최적의 매수 시점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일 동평선의 이와 같은 지지를 받고 편안하게 있다가 상승 반전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중천정형의 그 예상 목표치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골점이 있고요. 두 골점 사이에 골이 있죠. 이렇게 산이 형성됐어요. 그때 이 화살표의 길이만큼 직점, 저점 하향 이탈한 이후에는 최소 예상 목표치를 예상해 보는데요. 역시나 헤드앤드 숄더형이랑 예측이 같아요. 두 번째 고점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량이 급감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락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직점 저점이 저항선으로 작용한 사례예요. 이따 하염없이 물량을 다 털고 이제 내려가는 이런 모양새군요. 편안하게 빠질 것 같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많이 쉴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쉴 것 같지는 않아요. 위에서 머문 기간도 많지는 않았고 지금 형성되는 거래량 추이 봐서는 아마 여기서 한동안 좀 쉬었다가 올라가긴 하겠으나 그 기간은 상대적으로 좀 짧을 것 같아요. 이중천정형의 사례인데요. 이번엔 MACD랑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MACD랑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형성됐어요. 그 과정에 거래량도 많지는 않지만 감소하고 있고 얘도 되돌림 줬지만 크진 않네요. 하이머 쉬고 있죠. 그럼 MACD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고점 빠지면서 MACD 데드크로스가 형성됐어요. 대충 이 정도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에서 매도 시점 보여준 것 같고요. 하락추이 이어지고 있죠. 두 번째 고점을 형성됐으나 MACD는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면 최종 우리가 적시에 적격의 매도 시점, 마지막 매도 시점 잡은다면 이때겠죠. 대략 이때쯤으로 보여지네요. 이때쯤에는 그 지표상으로 MACD 상으로는 이때가 매도 시점, 마지막 매도 시점이 아니었나? 1차 매도 시점이고 이때가 마지막 매도 시점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게 5천원짜리부터 대략 한 7, 8천원부터 움직였죠. 3만원, 3만 5천원까지. 그러면 5배 올라갔잖아요. 5배 상승했어요. 이럴 때는 팔아줘야 되겠죠. 이럴 때는 절반 이상 팔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깨고 들어갈 때 MACD가 이 점선이 있지, 영선 깨고 내려갔을 때는
다 털었어야 되죠. 이때는 한 주도 없이 다 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MACD가 영선 밑에서, 이 영선 밑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건 뭐 지속적인 침체 국면입니다. 지속적인 침체 국면. 그럼 언제 사느냐? 이게 이제 치고 올라갈 때 있겠죠? 이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치고 올라갈 때는 많이 사면 안 되고요. 살 때는 천천히. 이 종목이 급반등하는 종목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사도 될 것 같아요. 이중바닥형입니다.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첫 번째는 빼죽했으나 두 번째 완만하죠. 상대적으로. 첫 번째 거래량과 두 번째 거래량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많이 증가했죠. 직전 고점 상향 돌파하는 시점 전후해 가지고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어요. 플랫폼. 일반적으로 중형주나 대형주의 경우에는, 소형주는 그런 거 없죠. 소형주는 누차 말하지만 차트를 보고 투자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핸들링 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핸들링 하는 사람. 예, 임자 마음이지 차트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고, 중형주, 대형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중바닥형 치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될 때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플랫폼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최적의 매수 시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맞서서 억울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중바닥형의 목표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저점 있고 두 번째 저점 있죠? 두 번째 저점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완만하죠. 그 직전 고점 상향 돌파한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시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닥에서 이 높이만큼 이만큼도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최소 예상 목표치를 정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최소 예상이에요. 그 이상도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첫 번째 바닥 때 거래량과 두 번째 바닥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치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죠. 첫 번째 바닥 때 MACD 이때 뭐 매수 시도가 나왔으나 아직까지 영선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망만 해도 괜찮아요. 이때는요. 근데 영선까지 올라가다가 머물다 올라가는 요 시점이 있죠. 요 시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요 시점. 주로 제가 보기에 요 정도 아닌가 싶어요. 요 정도. 이때는 우리가 강한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되겠죠. 이 무렵에는요. 단지 꺾였으나 제가 보기에 이걸 아직 영선 위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급한 사람은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팔아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그래프예요. 다중천정형 및 다중바닥형. 근데 다중바닥형의 사례는 제가 안 가져왔고 다중천정형 사례인데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이중천정형이 변형된 거예요. 이중천정형이 변형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고점, 첫 번째 고점 치고 올라갔다가 이와 같이 치고 올라가는데 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 네크라인을 하향 이탈해서 올라갈 때 보니까 되돌림 주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새들이죠. MAC도 보니까요. 첫 번째 고점 치고 쭉 내려가는데요. 좀 위험한 단계죠. 이때는 치고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급격하게 이탈해버리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최소한 이 시점에서는 마지막 팔아줘야 되겠죠. 대충 이 시점이 이 시점 같아요. 이 시점. 그죠? 이쯤은 우리가 팔아줘야 되는 거겠죠. 이때부터는 침체 국면이에요. 침체 국면이고, 이거는 여기 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많고 거래량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많이 분산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축적될 때까지는 한동안 조정을 받을 것 같으네요. 이런 경우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은 거겠죠. 최소. 이상으로 오늘 이중천정형, 이중바닥형 사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